자, 이 지문이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이 한번 읽어 드릴게요. 65쪽이고요. 39번에서 44번까지고 한번 봅시다. 전통적 윤리학의 주요 주제. 자, 전통윤리학입니다. 먼저. 전통윤리학에서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 이런 애들이 도덕 용어란 말이지. 도덕 용어라고 보는데 이것을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었다. 이것들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객관적 근거. 무엇을 근거로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근거를 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고 에이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 그래서 에이어라고 하는 학자가 등장을 해서 도덕적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도덕 문장, 그러니까 뭐 선은 옳다, 올바름은 옳다 이런 것들이 있지, 그지? 그래서 이것들이 진리 적합성, 진리 적합성은 참 또는 거짓인데 이러한 속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래서 도덕 문장은 도덕 용어가 옳다 혹은 그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전통윤리학에서는 찾고 있었는데 얘는 A어는 도덕 문장은 참 거짓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전통윤리학의 견해에 반대 견해를 내세운 거지. 자, 이 문단 A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그래서 A어가 생각할 때 진리 적합성을 가지는 문장들은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다. 자, 요 두 가지. 그래서 분석적 문장은 뭐냐면은 단어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거. 종합적 문장은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거. 그런데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예를 들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 용어지, 그지? A이다 라고 했을 때 분석적이려면 A라고 하는 수로가 주어인 선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선이라고 하는 도덕 용어는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속성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은 A이다가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다. 그래서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인 참 거짓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이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거나 종합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A어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3문단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서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않고요. 종합적이지도 않고요. 그러면 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한다. 감정이나 태도 혹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자,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라고 오해, 도덕 문장을 참 거짓으로 판별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데에는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도덕 용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 이때가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덕 용어를 표현적 용법으로 사용한 것이 도덕 문장은 감정을 나타낸다라고 했으니까 도덕 문장이 될 수 있겠네. 그러면은 표현적 용법으로 사용되었을 때 도덕 문장이고, 얘는 참 거짓을 가질 수가 없게 될 거고요.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 기술적 용법이라고 하면은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한다. 요 기술적 용법인데, 자, 도둑질은 나쁘다. 이 도덕 용어를 가지고 도둑질은 나쁘다라는 문장을 만들었을 때 얘가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는 게 뭐냐면은 도둑질은 사회적으로 배척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용이 되었을 때 도둑질은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라는 세계에 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고 하면은 도둑질은 나쁘다 이꼴 도둑질은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니까 얘는 참 거짓을 가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경우에는 도둑질은 나쁘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뭐가 아니다? 도덕 문장이 아니다. 그럼 도덕 문장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고요.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거. 도둑질은 나쁘다가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라고 하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 도둑질은 나빠 다겸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이 문장은 참 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 감정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얘는 참 거짓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통 윤리학자들의 밑줄 쳐보세요. 기본 가정을 부정한다. 그럼 전통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은 무엇이냐면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있다가 되는 거겠지. 부정을 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급진적 주장이지만 윤리학의 새로운 사고를 열어준 선구적인 면도 있다. 요까지가 에이어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면 에이어의 견해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전통 윤리학에서는 도덕 용어가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도덕 문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찾았었는데, 에이어는 도덕 문장은 참 거짓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유는 에이어가 생각했을 때 참 거짓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어야 되는데, 이 도덕 문장은 둘 다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랬을 때 도둑질은 나쁘다가 얼핏 보면은 도덕 문장으로 보여서 이걸 참 거짓으로 판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사람들이 착각한 거다. 도덕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고, 이 문장이 기술적 용법으로 세계에 관한 사실을 기술했을 때는 참 거짓으로 판별할 수 있는데, 그때는 도덕 문장이 아닌 경우다.
요까지예요. 요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나 한번 가볼게요. 나가 조금 더 어질어질합니다. 자,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 밑줄 쳐놓고 A여라고 적어보세요. 비판이 되기도 한다. 자, P이면 Q이다. 그리고 다음이 P이다. 따라서 Q이다. 자, 요 앞부분을 전건이라고 할 거고, 요 뒷부분을 우리가 논리학에서 일반적으로 후건이라고 하거든. 근데 요 전건이 무엇이다니까 긍정되었을 때 이 후건이 반드시 긍정이 되는 것, 이것을 전건 긍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이게 이제 논리학에서의 전건 긍정이다.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 밑줄 쳐보시고 도덕 문장이라고 적어보세요. 근데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귤은 맛있다. 그러고 나서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근데 얘가 순서를 여기로 오면은 다시 쓸게요. 자, 봐봐. 전건 긍정이 되려면은 얘가 긍정, 참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참. 그러고 나서 얘가 참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귤은 맛있다라고 하는 게 내 선호를 표현하는 도덕 문장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야,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라고 비난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거였잖아. 그지? 그러면은 선생님 감정을 들어. 우와, 귤이 진짜 맛있다. 그 귤은 맛있다. 이 내 개인 감정을 표출한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도덕 문장이죠. 맞아? 그러면은 얘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의 귤은 맛있다면 이라는 것에는 우와, 귤은 맛있다라고 하는데 선호가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P와 이 P가 단독적으로 쓰인 이 P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전건이 긍정되었을 때 후건이 긍정되려면 이 P와 이 P가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내 선호를 나타내는 거고,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해서 내 선호가 빠져버렸잖아. 그럼 P 두 개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건 긍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귤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고 하는 감정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 문장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귤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이에 전건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 차이가 생긴다. 선호가 빠지게 되죠. 그래서 전건 긍정식으로 보이지만 두 전제의 참이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다. 그러니까 도덕 문장을 참거지, 그리고 도덕 문장을 선호라고 봤을 때 얘랑 같아지지 않는, 그러면은 전건 긍정이 성립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니 A여야, 이렇게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전건 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뭐라는 거야? 표절은 나쁘다가 도덕문장,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되어버린다면,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해서 표절은 나쁘다면과 표절은 나쁘다, 이 두 문장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위 논증이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A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혹은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된다. 이 쟁점에 대해 행크스 형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행크스가 정리를 해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자, 표절은 나쁘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표절이라는 대상에 이 수로가 속성을 부여하겠다라는 거야. 속성을.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뭐다? 판단적이다. 판단. 나쁘다는 판단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장이 판단적이다라는 것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문장의 본질이다. 그래서 속성 부여가 본질이다. 내가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나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하는 것에 나쁘다라는 속성을 부여할 거고 이것을 판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과 봅시다.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을 미주시세요.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요거 A어의 견해를 비판하는 거죠.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그다음에 내용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 그럼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자, 예를 들어서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서의 귤은 맛있다면과 귤은 맛있다가 단독으로 됐을 때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선호가 들어가 있지만 귤이라고 하는 것에 맛있다라는 속성을 부여해 준다. 요것도 귤은 맛있다면이라고 했을 때 귤이라고 하는 것에 맛있다라고 하는 속성을 부여해 준다. 그럼 이 문장도 판단적이고 이 문장도 판단적이다. 따라서 A어가 제기한 문제점, 두 문장이 다르다.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점이 그거였죠. 두 문장이 다르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된다는데 두 문장이 같다로 행크스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 자, 귤은 맛있다.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게. 자, 이 경우에는 화자가 직접 와, 귤 맛있다라고 했을 때 맛있다는 속성을 귤에게 직접 부여하는 거. 얘는 직접 부여하지 않는 거. 그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속성을 부여한다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하지만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읽지 않는다. 문장 자체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크스는 A어의 견해를 비판하고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왜? 이 P와 이 P가 같은 P이기 때문에 전건 긍정은 성립될 수 있다라고 문제를 해결한 거죠. 요 글이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선생님 방금 설명한 거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43번 한번 가보세요. 43번에 보시면 또 다른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 선생님 읽어줄게. 자선은 옳다 전체 괄호 쳐보시고요. 그 위에 찬성이라고 적어보세요. 자, 폭력은 나쁘다 전체 괄호치고 거기에 반대. 그럼 자선은 옳다는 찬성이라는 태도, 폭력은 나쁘다는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위에다가 찬성 적어보시고요. 동사는 옳다, 찬성. 그러면 찬성에 대한 찬성이지.
그래서 그 조건문이 뒤에 태도에 대한 태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밑줄 치세요. 참 거짓이 없다. 이건 누구랑 같은 거야? 에이어와 같으면서 행크스와는 반대되는 거죠. 행크스는 참 거짓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자,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은 옳다가 나타나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것을 밑줄 쳐보세요. 비일관적이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찬성이라고 하는 태도를 나타냈고 여기도 찬성이라고 하는 태도를 나타냈어. 근데 여기서 찬성을 하고 나서 여기서 갑자기 얘를 반대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찬성. 무엇 때문에? 얘는 이야기의 일관성 때문에. 그러면 이 보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참 거짓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전건긍정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요까지 쌤이 방금 정리 한번 해줬는데 다시 읽어보고 문제를 44번까지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글이 조금 어려워서 풀기가 쉽지가 않았을 건데 45번 한번 가볼게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건 답이 1번입니다. 가와 달리 나는 특정 사상가 누구예요? 잠깐만, 맞나 이거? 아, 헤르도 아니네.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잘못 풀었네. 39번. 가에 나타난 A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자, 1번.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 참, 거짓 가능하죠, 그죠? 2번.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태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요거는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감정 표현. 맞죠, 그죠? 3번. 주어와 수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문장을 검증할 수 있는 거 뭐라고 했죠? 분석적 문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4번.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 용어가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세계에 관한 사실을 기술하는 것은 기술적 용법이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표현적 용법이라고 봤단 말이야. 근데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못됐죠, 그죠? 감정이냐 사실이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고. 5번.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떤 사실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경우, 그죠? 그때는 도덕 문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39번에는 4번 되면 되겠고요. 40번. A로부터 추론한 내용. 자, A는 행크스의 견해죠.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이지 않다. 판단적이죠. 그죠? 단독으로 쓰이든 혹은 조건문 안에서 쓰이든 본질은 판단적이다라고 얘기했고요. 표절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만 아니고 요 둘 다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행크스. 3번. 귤은 맛있다 라고 하는 문장은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에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 판단적 문장으로 사용되죠. 지니지 않는다 틀렸고요. 4번. 화자는 귤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귤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가 없죠. 왜? 판단적 문장이니까. 판단이라고 하면 화자의 판단과 완전히 독립적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답은 5번입니다. 표절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표절의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이라고 했을 때 조건문의 전건이란 뜻이에요. 조건문의 전건일 때에도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판단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참거짓, 전건긍정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40번에 답이 5번 되면 되고요. 41번이 좀 복잡한데 의외로 쉬워요. 한번 볼게요. 진술 1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전통적 윤리학자들은 맞다라고 하면 되고 A어는 아니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1번, 2번은 적절하고요.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란 속성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A어는 아니다, 행크스는 맞다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3번도 적절하고요. 자, 전건긍정식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A어 맞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도덕 문장은 전건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 아니죠. 그죠? 진리 적합성을 A어는 가지지 않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면 될 거고요. 43번이 42번에 윗글을 바탕으로 기업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 자, 답은 1번입니다. A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건긍정식이 타당해 보이게 되지 않죠. 왜? 윤리적 견해가 옳다라고 했을 때는 뭐야? 전건에 포함된 P와 단독으로 사용된 P는 다른 문장이잖아. 그러면은 얘는 보이게 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번 기억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가 없다. 자,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 가로쳐 보시고 참 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잖아. 근데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긍정식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거짓을 가릴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참 거짓을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은 수용될 수가 없을 거고요. 3번 기억은 전건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두 전제 모두에 나타난 문장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맞죠? P 전건긍정 여기에 있는 P와 이 홀로 쓰였을 때 이 P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지? 4번 기억은 도덕 문장뿐 아니라 개인적 선호 가로쳐 보시고 이거 태도, 감정이죠. 도덕 문장과 같은 거잖아. 그지? 제기될 수가 있고요. 5번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다라고 하면 참과 거짓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42번에는 답이 1번 되면 되겠고요. 43번 한번 가봅시다. 43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그럼 참 거짓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지.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자,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엔 참 거짓이 없다니까.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도 참 거짓이 없다.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다도 참 거짓이 없다지. 그럼 두 개는 부딪혀 안 부딪혀? 안 부딪히죠. 상충하는군. 틀렸죠. 2번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을 타당성을 논증에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태도 사이에 규정할 수 있다. 일관성. 근데 얘는 참 거짓을 가릴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잖아. 그러면 위에는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잖아. 그럼 참 거짓을 가릴 수 있다지. 두 개는 상충되는 게 맞죠. 3번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뭐예요? 전통윤리학이에요. 전통윤리학. 그럼 전통윤리학에서는 참 거짓을 가린다. 근데 도덕 문장은 참반이라고 하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 참반이라고 하는 주관적 태도는 보기의 입장이고 보기의 입장은 참 거짓이 없다죠. 서로 상충된다. 맞죠? 4번 귤은 맛있다가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 A어죠.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화자의 찬성을 표현한다. 이건 복이죠. 둘 다 참 거짓을 가릴 수 없다니까 상충하지 않겠네요. 5번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정서를 표출한다. 진리 적합성이 없다. A어죠. 폭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 거짓일 수 없다. 복이 주장이죠. 상충하지 않는군. 적절하네요. 그래서 43번에 1번 되면 되고요. 44번에는 2번 되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지문은 여기까지 합시다.